박 이사는 올해 75세이다. 그의 본명은 박재시. 중견기업에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며 30년 넘게 일했고 부장과 이사 직함을 거쳐 정년 퇴직으로 조용히 회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오랜 세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지금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집 한 채를 삶의 기반 삼아 70세인 아내 김영애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퇴직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박이사라 부른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둘만 함께라면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아파트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로비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퍼지는 햇살, 곳곳에 놓인 화초들과 아늑한 소파들, 조용히 흐르는 기타 선율이 로비 전체를 편안하게 감싸고 있었다. 조용하고 단정한 박 사장 부부에게는 딱 맞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든 윤중개사가 로비 한쪽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윤 사장. 박 이사가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윤중개사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 이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네. 우리 아파트에 물건이 나왔나 보네. 박 이사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네, 지금 박 이사님 뵈러 왔어요. 나를. 박 이사님 아들 정훈 씨 부부 쪽에서 부탁을 받아서요. 박 이사님 만나 뵙고 매물 확인 좀 하려고 박 이사님 뵈러 왔습니다. 박 이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정훈이가 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인가? 윤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정훈 씨 부부가 박 이사님 집을 팔고 해외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서로. 다 얘기가 된 게 아니었나요? 저한테 직접 매물 접수를 하셨어요. 박 사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닐세 난 집을 내놓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 얘기 나눈 적도 없었네. 네, 그래서 저는 집 소유자가 박 이사님이셔서 확인 좀 하려고 왔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이사님과는 이미 얘기가 된 줄 알았죠? 윤중개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박 이사는 말없이 아파트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햇살 가득한 로비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느껴졌다. 박 이사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손에는 습관처럼 쥔 지팡이 대신 복잡한 생각이 무겁게 들려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숨을 길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다녀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다녀왔어요? 밖에 공기 좋던가요? 박 이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래, 공기 좋더라. 근데 그는 살짝 주저했다. 아내는 남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을 느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국 아내 맞은편에 조심히 앉으며 솔직히 말했다. 여보, 오늘 로비에서 윤 사장 만났어. 윤 사장이요. 그 부동산 아는 분. 그런데 정훈이 부부가 우리 이 집을 매물로 내놨대. 이 집을 팔고 해외로 이사 간다고 했대. 아내는 순간 웃으며 말했다. 설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요? 정훈이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박 이사는 진지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농담 아니야. 윤 사장이 직접 들고 온 매물 서류에 정훈이 이름이 있었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입에 가져갔다. 아니, 우리 착한 정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조심히 잡았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는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지금 이 집은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이 살아야 할 집이야.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 둘 다 말년에 비참해질 수도 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부는 나란히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끔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 이사도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절대 이 집을 빼앗기면 안 돼. 어둠 속에서 박 이사는 다짐했다. 아내를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알아봐야 해. 그날 오후 박 이사는 옛 친구인 김노인을 찾아갔다. 김노인은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노인회에서 활동하며 이런 문제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작은 찻집 구석에서 마주 앉은 둘. 그래서 무슨 일로 부른 거야? 김노인이 물었다. 박 이사는 상황을 설명하자 김노인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에구,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해놔야 돼. 뭐부터 해야 할까? 윤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언했다. 첫째, 절대 자식 이름으로 무언가 서명해 주지 마. 둘째, 얘 집이라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분명히 알리고. 셋째, 만약을 대비해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도 다 조용히 관리해 놔야 해.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괜히 찾은 게 아니야. 너 이런 일 도와줄 수 있겠지? 김노인은 잔잔히 웃었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이런 일에는 전문가야. 일단 급한 불부터 그게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부터 찾아가서 매물을 거두고 최 변호사를 만나게. 알았네. 고마워. 또 봄새. 다음 날 주섬주섬 외투를 걸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을 챙겼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꽉 쥔 주먹에 땀이 맺힐 정도였다. 윤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선 박 이사는 등기부등본을 보이며 말했다. 박 이사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윤 사장 여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려고 왔네. 이 집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그동안 소유주가 바뀐 적은 없어. 윤중개사는 아유, 그야 박 이사님 명의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허락 다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박 이사님께 직접 확인하러 갔었잖아요. 박 이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매물 거두었습니다. 박 이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난 모르는 일이고 허락한 적 없네. 박 이사님 아들이니까 믿고 접수만 해둔 거죠. 박 이사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겁게 말했다. 윤 사장, 확실히 해두자. 모든 사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 입장을 말해주려고 왔어. 소유주 동의 없이는 계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네. 박 이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윤중개사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야. 혹시라도 우리 모르게 매매를 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아유,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동네 골목길, 아침 햇살이 쨍했다. 박 이사는 숨을 고르며 두 번째 부동산 사무소 새진공인 중개사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벨 소리와 함께 중년의 여중개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박 이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이 집 매물 받으셨습니까? 등기부등본을 펴서 집 주소를 짚었다. 여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드님 부부께서 급히 내놓으셨던데요. 금매라 좋은 조건이면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박 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 제 명의입니다. 소유주인, 제 동의 없이 매도는 불법입니다. 여중개사는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들여다봤다. 어머나, 그럼 이 매물은? 등록을 즉시 취소해 주십시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 이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중개사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매물을 삭제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곧바로 내리겠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은 골목 건너편 하나 부동산이었다.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처음엔 아드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며 반신반의하던 중개사들도 박 이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고 소유권을 설명하면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매물을 내렸다. 걸어 다닌 시간만 3시간. 박 이사의 다리는 풀리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다. 어느덧 오후 마지막으로 찾은 명성부동산.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맞아줬다. 동네에서 오래 봐왔던 성실한 노부부 중개사였다. 어이구, 박 이사님, 어쩐 일이에요? 박 이사는 짧게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급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노부부는 서류를 보고 바로 이해했다. 알겠어요. 우린 곧바로 매물 뺄게요. 걱정 마세요. 박 이사님. 박 이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박 이사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달려왔다. 어디까지 했어요? 동네 부동산은 다 돌았어. 등록된 매물은 거의 다 거둬들였어. 아내는 눈가를 붉히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린 모르는 사이에 다 빼앗겼을 거야. 박 이사는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감쌌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집 안으로 스며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박 이사는 부인 김영애와 함께 김 노인이 소개해준 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해보면요. 박 이사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집을 아드님 부부가 소유주 동의 없이 처분하려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물은 일단 회수시켰지만 저놈들이 뭘 또 꾀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재 등기부상 명의가 박 이사님 본인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는 매매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뭔데요? 혹시 아드님 부부가 권한이 임장을 꾸민다든가 박 이사님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서 성년후견인 같은 걸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박 이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요? 요즘 그런 사건 꽤 많습니다. 특히 재산 많은 노인분들 상대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이사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명확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해 두시고요. 필요하면 가족에게 재산 증여나 매매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같은 걸 작성해서 공증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상 집 소유권이 박 이사님 명의가 명확하니까 긴급하게 매매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주십시오.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요, 아들 부부가 집을 팔아넘기려던 시도, 박 이사님 부부를 몰래 요양원에 보내려던 정황, 위조 서류 흔적 같은 것이 생기면 모아 놓으십시오. 위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바로 서류를 준비했다. 박 이사는 필요한 서류에 꼼꼼히 사인하고 부인 김영애도 옆에서 묵묵히 손을 맞잡아 주었다. 다음 날 두 부부는 병원에 가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 명확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해 두었다. 갑자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아버지가 매물을 거뒀다는 소리를 들은 정훈 부부는 부모님 집으로 들이닥쳤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억지 웃음을 띄우려 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훈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래, 어쩐 일이냐? 박 이사는 담담하게 받아주었다. 정훈 부부는 거실에 들어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정훈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 집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박 이사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말해봐. 정훈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본론을 꺼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돼서 집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사업 정리도 하고 새 출발도 하려고요. 박 이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팔겠다는 거냐? 정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지금 사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시고요. 나중에 이사하실 집도 저희가 알아볼게요. 박 이사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등기부등본 봤냐? 정훈과 그의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당연히 가족끼리니까. 가족끼리라도 법은 지켜야지. 소유주는 나야. 내 허락 없이 그 집 팔 수 없어. 박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정훈의 아내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다 있거든요. 박 이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방법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집은 팔리지 않아. 정훈 부부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정훈 부부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조용해진 거실에 남은 박 이사와 아내.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 이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마음 아픈 거 알아? 하지만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런 식으로 우리 집을 빼앗기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였다. 박 이사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박 이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정훈이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시각 아버지가 절대 집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정훈 부부는 집에서 숨죽이며 계획을 짜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모르게 매매 진행할 방법 없겠어? 정훈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말했다. 요즘은 위임장 위조 같은 건 걸릴 위험이 크니까 그냥 아버지를 다시 더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 그날 아버님께서 어림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설득을 해? 감정에 호소해서 집 팔자고 하자. 그리고 그냥 동의만 받아내도 우리가 집 매매할 수 있어. 사인 한 장만 있으면 끝이야. 과연 아버님이 그렇게 쉽게 사인을 해줄까? 정훈은 이를 악물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인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돼. 어차피 시간 없잖아. 빨리 팔아야 이주 준비도 하고 대출 문제도 막을 수 있어.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다. 며칠 후 박 이사는 일부러 집에 정훈과 며느리를 불렀다. 집 문제 좀 상의하자며 대화를 유도했다.
정우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집이 커서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좀 작은 집으로 옮기도록 저희가 엄마 아버지 편한 곳 마련해 드리려고요.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다. 마침 그날 며느리가 슬쩍 박 이사에게 말했다. 아버님, 여기요 서류 하나 확인만 해주세요. 가벼운 웃음과 함께 내민 종이 한 장. 하지만 박 이사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서류를 넘겨받는 척하다가 슬쩍 제목을 봤다. 매매 계약 동의서. 그 자리에서 펜을 잡는 척하며 침착하게 물었다. 이게 무슨 서류야? 며느리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행정 처리하는데 필요해서요. 그럼 복사해서 줄래? 변호사한테 보여야 하거든. 박 이사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다시 웃으며 서류를 얼른 걷어갔다. 이들은 몰래 서류를 받아내어 매매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아차 싶은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인에게 오늘 늦었다. 집에 가자며 서둘러 돌아갔다. 박 이사와 김영애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박 이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야. 우리 자식하고 싸워야 한다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내 김영애도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박 이사는 아내의 손등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가족이어도 잘못된 걸 눈 감으면 안 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서글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비쳤다. 그 슬픔을 껴안은 채 그들은 냉정히 싸울 준비를 다짐했다. 박 이사는 조심스레 준비를 시작했다. 낡은 서랍 속에서 예전에 업무용으로 썼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다음에 정훈이랑 얘기할 때 몰래 녹음하자. 아내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눈치채면 어쩌려고? 우린 우리 집을 지켜야 해. 자식이라도 이건 다르게 봐야 해. 며칠 뒤 박 이사는 부드럽게 정훈을 불러냈다. 정훈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오랜만에 얘기도 좀 하고. 정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도 드셨고 힘드시잖아요. 좋은 분께 집 넘기고 두 분 다 편한 데 가서 좀 쉬세요. 박 이사와 아내 김영애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내 집에서 우리가 사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 곁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었다. 네, 어머니 집이 커서 청소하시는 것도 이제 힘드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두 분 방도 따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먼저 번에는 작은 집을 마련해 준다더니 이제는 요양원으로 보내준다고. 시어머니 김영애는 말을 마치고 손수건을 꼭 쥐고 말했다. 그럼 이 집을 팔아서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 둘은 어떻게 하라고? 정우는 망설이지도 않았다.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 좋고 간호사도 많고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실 때 됐잖아요. 며느리도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 누가 두 분 돌봐드립니까? 지금이라도 요양원 들어가시면 서로 편하죠. 아들 정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님,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붙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 이사는 꿋꿋하게 정훈을 바라봤다. 이 집은 우리 인생이다. 절대 넘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정훈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듯 비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드셨고 아무 힘도 없잖아요. 법 같은 거 돈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돼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그래요.
어차피 저희는 해외 갈 준비 다 했어요. 정훈이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캐나다로 이민 갈 겁니다. 여기서 더는 답이 없어요. 이 집 팔아서 자금 마련하고 거기서 새 사업 시작할 겁니다. 박 이사가 차분히 물었다.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아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하나 났어요. 아내는 간호 쪽 일 다시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아는 대학 선배가 지금 밴쿠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대박 났어요. 난 거기 가서 그분이랑 같이 일할 겁니다. 박 이사는 부인 김영애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훈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불효를 저질러야겠니? 정훈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한테 방해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만 고집 안 부리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덧붙였다. 아, 그리고 서명 안 해주셔도 우린 다른 방법 다 찾아놨습니다. 이때 어머니 김영애 씨가 말했다. 오늘은 너무 늦었구나. 너희들 집으로 가거라. 정훈은 마지막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속에 숨겨진 계산과 거짓이 박 이사의 눈엔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녹음기는 지금 이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정훈 부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에 남겨진 박 이사와 아내 김영애는 긴 침묵 속에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 후에 박 이사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동네 이웃이 걱정하는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박 이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제야 박 이사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며칠 뒤 박 이사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슈퍼 주인 아줌마에게 들었다. 박 이사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요 앞에서도 뭘 잊어버리고 가셨다더니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던데요. 박 이사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요? 박 이사는 조용히 물었다. 아줌마는 난처한 듯 웃었다. 아, 그냥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흐릿하다고 정훈 씨가 그러던데요. 조심하라고, 혹시 중요한 일 있으면 꼭 가족이랑 상의하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 이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이사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정훈아,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 김영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을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박 이사는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고 있대.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박 이사를 바라봤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박 이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훈이야. 아마 정훈이가 퍼뜨린 모양이야. 동네 슈퍼 아줌마도 그렇게 말하더군. 아내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우리 아들 정훈이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다니. 이제 더 이상 감정으로만 봐선 안 돼. 우리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정훈이 계획은 간단해. 나랑 당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거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놔둘 순 없어. 여보, 우리한테 불리하게 퍼뜨린 소문 그걸 확실하게 잡아야 해. 박 이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박 이사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우선 통화 녹음을 해야 해. 혹시 정훈이나 그쪽 부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유도해야 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럽게 하면 돼.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 돼. 박 이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또 정훈이가 부동산 쪽에도 무슨 말을 해놨는지 알아봐야 해. 당신이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녀 주겠어? 혹시 우리가 사인을 했다거나 위임했다는 말이 퍼져 있는지 알아봐.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애써 참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동네 부동산 몇 곳을 돌기로 했고, 박 이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해놨다. 아내는 작은 핸드백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로 들른 부동산은 오래된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아, 어르신 오셨습니까?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 집, 박이산의 집 말입니다. 매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남자는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그게 얼마 전에 아드님 분이 오셔서 위임장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부모님 대신에 매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아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임장이요. 저희는 위임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아내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 그런가요? 글쎄요. 저희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무슨 서류를 내밀던가요? 남자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뭐, 위임장 초안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요. 사인은 아직 안 받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거의 곧 된다면서 빠르게 계약만 잡아달라고. 아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아들 쪽에서 또 뭐 얘기 나오면 저희 부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바로 또 다른 부동산으로 향했다. 아드님이 위임장 준비 중이라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힘드시니까 대신 팔겠다고요. 그 부동산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위임장은 벌써 받았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해서요. 이번 주 안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요. 혹시 계약 진행하시면 꼭 저희 부부랑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내 김영애는 집에 와서 박 이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박 이사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함께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박 이사는 변호사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다. 부동산 직원과의 녹취, 정훈 부부의 수상한 행동 기록,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올라온 집 사진까지. 증거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참 서글프네. 아이들은 젊어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당신이랑 나랑 길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어. 정훈 부부는 초조해졌다. 아버지가 고집 부리셔서 일이 틀어졌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 거야? 정훈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당장 아버님이랑 얘기하러 가자고. 며칠 후 정훈 부부는 박 이사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초조함은 숨기지 못했다. 들어와. 박 이사는 단호히 말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정훈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고
힘드시잖아요. 좋은 분께 집 넘기고 어머니 아버지도 편한데 가서 쉬시라고요. 아내는 또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박 이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 그 좋은 곳이 어딘데? 저번에 말한 요양원.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시설 좋고 간병인도 잘해주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아내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우리는 안 간다.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거야.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두 분 다 편한 게 좋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 며칠 뒤, 박 이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박 이사님, 집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아드님 부부가 집을 팔거나 명예 변경을 시도하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막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가처분이 인용되자 정은 부부는 바로 태도를 바꿨다.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린 진짜 부모님 생각한 거예요. 아들 며느리는 며칠 사이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하고 그리고 집에 찾아왔다. 그러나 박 이사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다. 부동산 중개인들과의 녹취록, 정은 부부의 가짜 위임장 시도,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려했던 메모와 정황 증거, 아버지 집 계약 매매 시도 사실이 적힌 부동산 문서,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집 사진 캡처.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 미수와 강제 매매 시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추가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시도도 법적으로 악질적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 이사와 할머니는 조용히 둘만의 식탁에 마주 앉았다. 당신 무서워? 아내 김영애가 물었다. 무섭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집을 빼앗겼을 때가 더 무섭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박 이사 부부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 고소장 접수 창구에 변호사가 차분히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다. 부당 매매 시도, 사기 미수, 강제 위임장 작성 시도, 정신적 학대 침해 조작 시도 수사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겁니다. 박 이사님 부부는 모든 자료에 대해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은과 그의 아내는 즉각 움직였다. 먼저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정신이 많이 약해지셔서요. 우리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 동네 이웃들에게도 퍼뜨렸다. 부모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소문을 낸 것이다. 박 이사님 부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건망증이 심하대요. 집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신다던데. 거짓 눈물, 가식적인 걱정. 정은 부부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심지어 몇몇 친척들은 박 이사에게 전화했어. 경님, 애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집 정리하고 편한 데로 가야지. 그래. 요즘 요양원 좋다 하잖아. 얘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박 이사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내는 울먹였다. 세상에,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네. 정은 부부가 퍼뜨린 소문 탓에 박 이사 부부는 하루하루 고독한 싸움을 해야 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거리를 두었다. 마트에 가도 카페에 가도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을 느낀다. 그들은 외로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편 사실상 정훈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된 우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큰일 났어. 진짜 수사 들어가겠대. 정훈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정훈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다. 합의할게요. 부모님께 위로금이라도 드리죠. 하지만 이미 박 이사 부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합의 없다. 드디어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박 이사 부부는 녹취 파일, 위조 문서, 그리고 정훈 부부의 요양원 보내기 계획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통째로 제출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박 이사는 또박또박 말했다. 아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모았다. 수사관들은 자료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몇 달 후. 법정. 정훈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는 단호했다. 이 사건은 노부모를 상대로 한 사기 및 부당한 재산 강탈 시도입니다.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는 주의 깊게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결국 부동산 매매 시도 무효 위임장 위조 미수 유주죄, 정신적 학대에 대한 엄중 경고, 정훈 부부에게 무거운 책임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법정을 울린다. 피고인 박정훈, 그리고 공동 피고인 김지연 며느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훈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일어선다. 방청석 한쪽에는 박 이사와 부인 김영애가 서로 지켜보고 있다. 긴장과 비통함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피고 박정훈은 노부모를 상대로 한 사기 및 강요, 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피고 김지연 또한 이에 가담하여 범죄의 실행을 돕고 부모를 협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이 인정됩니다. 피고 박정훈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 김지연에게 징역 3년, 단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망이 소리가 쾅 울리는 순간 정훈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김지연은 망연자실에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 이사의 손을 꼭 잡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박 이사와 아내 김영애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주방으로 가 조심스레 차를 올렸다. 평범한 녹차 한 잔, 그러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배 같았다. 두 사람은 거실 작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박 이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우리 남은 인생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그래, 이제는 우리밖에 없지. 둘이서 끝까지 살아야지. 밖에서는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렸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제 다시 작지만 단단한 둘만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